시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신석기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농삼 신라빛 암기 코드 기억하시고 농경과 목축의 시작. 여기서 농경 반농사라는 거. 벼농사 아직 시작 아니죠.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3이나 4가 들어가는 유적지가 있다.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가락 바퀴와 뼈바늘, 빗살무늬 토기. 그 외에 이름 민무늬 토기나 정착 생활했다, 움집에 살았다, 그리고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평등사회였다. 계급사회는 그 다음 시대인 청동기 시대에 시작이 되죠. 2번 위만조선. 고조선은 크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위만은 중국에서 망명해서 단군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고 중기부터 후기 고조선을 이끌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는 거, 특히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진번과 임등을 복속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한과 남쪽에 있는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 돈을 엄청 벌자 한무제가 못마땅해서 결국은 침범을 했고요. 위만조선 시기의 맨 마지막 왕은 우거왕입니다. 수도는 왕검성이었죠. 왕검성이 함락됨으로써 결국 고조선 전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 4군이 후에 설치되죠. 3번 옥저.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옥저가 왠지 이번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할 남성의 집에 어릴 때부터 가서 살다가 결국 결혼하는 제도, 민며느리제. 며느리는 보석을 좋아하죠. 옥을 좋아한다. 그래서 옥저는 민며느리제다. 비교할 건 뭐죠? 고구려는 서옥제 반대예요. 남자가 결혼할 여성의 집 근처에 옥을 짓고 살다가 결혼하는 서옥제. 자, 그리고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무덤의 풍습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묻는 부여의 순장하고는 다르죠. 뼈만 아빠가 돌아가시면 아빠 뼈 모아놓고 엄마 뼈 또 아들 딸 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 가족의 뼈들을 묻는다. 골장제이죠. 그리고 군장 중요합니다. 지배자는 읍군삼노다. 읍군삼노 세트로 외우자고 했죠. 이응 앞에 나오는 읍군이 이응이니까 옥저 이응 이렇게 기억하시고, 옥저는 동해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읍군삼노. 비교되는 게 어딥니까? 삼한 신지읍차 역시 세트로 신지읍차. 앞에 있는 신지가 시옷이죠. 삼한의 시옷. 4번 대가야 멸망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외웁니까?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의 빈민구휼제도 진대법으로 외우자. 진흥왕이 대가야. 금관가야는 언제죠? 법금이죠.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멸망시켰고, 진대법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이 건의를 해서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 후에 고려 태조의 흑창 그리고 성종의 의창 발전하죠. 자, 그리고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적 제도로 개편했던 6세기 신라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전성기의 왕들은 역사서를 많이 편찬합니다. 국사라는 역사서, 누가? 거칠부라는 신하에 의해서. 진거사로 외웁니다. 진흥왕 때 거칠부 국사. 비교되는 거 어디죠? 백제의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하죠. 근고기. 제주 돼지고기 근고기로 팔죠. 근초고왕 고흥 서기. 자, 그리고 진흥왕 백제 성왕하고 연합해서 고구려의 한강을 점령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도 건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상당히 특이한 사실, 연합했던 성왕을 중간에 배신하고 결국 한강을 다 차지하려고 하자 화가 난 성왕 신라를 치러 가다가 결국 관산성 구천에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로 넘어올게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4세기에서 5세기 걸쳐 있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시작시킨 왕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뭐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공격합니다. 뇌물마립간의 요청에 의해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5만의 군사를 보내 물리치는데, 그 과정에서 금관과야도 쇠퇴가 되죠. 결국 금관과야가 쇠퇴되면서 가야 중심은 후기 가야 연맹의 주자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대가야를 아까 진흥왕이 멸망시킨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흥왕은 금관가야 멸망시켰고요. 대가야는 진흥왕이 멸망시킨다. 주의할 상황,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를 쇠퇴하게 만들긴 했지만 절대 멸망시킨 건 아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이 멸망시켰다. 외우는 암기코드 8조 법금, 법흥왕이 금관가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자, 6번 이제 장수왕으로 넘어가는데요. 장수왕 명실공히 고구려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입니다. 5세기에 딱 떨어지고요. 중요한 정책이 뭐죠? 남진 정책이죠. 그래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평양 천도를 하자 백제하고 신라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동맹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누 동맹, 비눌 동맹,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동맹을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걸 감지한 계로왕은 중국의 부귀에 국서를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부기는 돕지 않고 오히려 장수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결국 장수왕은 계로왕을 전사시키죠.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은 겁을 먹고 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웅진천도고요.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후에 아유 비누로 손 씻고 준비하는 것 정도는 안 되겠다. 아예 결혼하는 동맹을 하자. 이게 바로 동소지, 동성왕과 소지마립 간의 결혼 동맹입니다. 이 순서 정확히 알아두세요. 7번은 원효가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정답으로 안 나온 지. 자,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고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글서글합니다. 그냥 뭐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 일체유심조. 그래서 일심사상이고요. 화쟁, 쟁, 싸움을 화해시키다. 아유 서글서글하게 잘 지내 싸우지 말고 화쟁사상. 비교되는 건 뭐죠? 의상의 화엄이죠. 아름답고 엄숙하고 화엄. 거기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육두품이다 보니 현세보다는 다가올 세상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세를 중시하고요. 다가올 세상 극락이 뭐예요? 극락관장하는 부처가 아미타입니다. 극락을 정토라고 하죠. 그래서 정토종신앙. 그리고 책들은 공교롭게도 론소로 많이 끝나요.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소. 론소로 끝난다. 원효론소. 그리고 서글서글하게 일심사상, 화쟁사상으로 수행을 하면 극락 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무애가. 그리고 아들 설총. 까지 참고로. 자 그리고 8번 삼국통일의 과정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요즘은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부터 삼국통일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했을 때 그 대야성의 성주가 바로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였죠. 결국 사위와 딸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김춘추 고구려에 가서 동맹을 요청하지만 그 당시 보장왕을 세우고 고구려를 장악하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거부하죠.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당으로 향한 다음에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삼국통일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기 딸과 사이의 원수 백제부터 멸망시키죠. 그 당시 백제 수도 사비성 함락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하고 무열왕은 아웃됩니다. 그 다음부터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 이어받아서 하는데요. 항상 삼국은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백제 부흥운동, 흑도복풍. 부흥운동은 흑도복과 자면승이 있는데 좀 고구려가 상대적으로 용맹스럽죠? 용맹스러운 게 자면승이고 백제는 그냥 흑도복 정도, 검은색 도복 정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흑도복풍. 부여풍은 이제 부여의 왕자고요. 백강전투라는 게 백제 부흥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라는 거. 왜와 함께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도전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자, 이때 나당 연합이 승리를 한 다음에 당이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각각 설치합니다. 이 얘기는 슬슬 신라는 좀 옆으로 빼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삼국이 통일되면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느낌이 여기 물씬 풍기는 거죠. 자, 이때부터 신라는 나당 전투를 슬슬 준비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웅진도독부는 백제 쪽에, 계림도독부는 신라 쪽에 설치하죠. 다음 순서는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그 당시에 수도 평양성이니까 평양성 함락과 고구려 멸망은 똑같은 말이다. 마찬가지로 부흥운동 자면성입니다. 자면성, 건모잠, 고연모, 안승 이렇게 세 사람. 특히 그 안승은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때 신라가 지원을 한다는 사실. 왜? 아까 얘기했죠. 당에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부흥도 결국은 실패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 당이 설치를 하고 이젠 확실해지죠. 신라는 당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당 전쟁이고 그것은 매기 전투로 정리됩니다. 매소성, 기벌포. 결국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삼국 통일은 완성이 된다. 676년이죠. 660부터 시작해서 백제 멸망, 80 더하면 돼요. 668 고구려 멸망, 또 8 더하면 676 기벌포 전투 승리. 자, 9번 신문왕입니다. 통일 신라 문무왕의 아들. 통일시키느라고 정신없었던 문무왕 다음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합니다. 땅은 주는데 마을을 주진 않겠다. 읍을 주진 않겠다. 노동력을 주진 않겠다. 노동력 주면 귀족 너희들이 군사훈련시켜서 나 쳐들어올 거 아니냐? 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중요하고요. 그 외의 업적들은 간만에 신문을 보니 999으로 정리됩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합니다. 김음돌 장인이었죠. 간만에 감은사를 건립했고요. 문무왕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만파 식적 설화, 그리고 999 구주오서경, 구서당 십정, 국학 설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무왕에 이어서 10번으로 갑니다. 자, 신라 하대 혼란기의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예이! 창고가 진상이 됐네. 그 진상이 된 이유는 뭐예요? 원조 개선이 나왔네.
자, 해공황 피살 때부터 신라 혼란기는 시작된다. 해이 창고가 진상, 창 김헌창입니다. 김헌창의 난, 이때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김헌창이 웅천주의 도독, 공주의 도독이었다라는 사실,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빠는 김주원, 아빠 김주원이 왕이 안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바로 난을 일으킨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난을 일으켜서 해공황 피살하고는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해이 창고, 고는 장보고의 난, 해상왕 장보고, 딸이 왕비가 안 된 거에 불만을 품은 거죠. 그리고 진상이 됐다. 진상은 진성여왕 때인데 그때 원정에선 원종 외노가 먼저고요. 중간에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건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안 받아들였고 결국 더 혼란스러워져서 적고적의 난, 빨간 바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이 일어난다. 해, 창고, 원, 적 이렇게 꼭 외워두십시오. 순서 문제 나옵니다. 발해가 나올 때가 됐고요. 오랜만에 왕 빼고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특산물 솔빈부의 말, 발솔말, 다리을 받침이죠. 솔빈부의 말, 발솔발. 솔빈부는 5경 15부 62주 중에 15부 중에 한 부일 겁니다. 솔빈부의 말. 그리고 발해 국립대학 주자감입니다.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주문할 때 뭐라 그래요? 발주하다 그러죠. 발주하다.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서적을 관리하는 것 문적원이 있습니다. 문적원 헷갈릴 때 문발기족, 문발기족. 고려의 문발기족, 문적원은 발해. 서적포는 어디예요? 고려입니다. 고려. 숙적. 서적포는 숙적. 같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여튼 문발기족 숙적. 왜 숙적으로 외우냐면요. 고려 숙종 때예요. 그래서 서적은 하여튼 고려입니다. 자, 감찰기구가 있는데요. 중정대. 요거 이제 돼지 같은 동물들이 이제 발정나다 할 때 중정대, 발정나다, 발해는 중정대. 자, 그리고 여러 교용로가 있다는 거란과 통하는 거란도, 당과 통하는 영주도, 신라와 통하는 신라도. 자, 그리고 역사서 중에 발해를 상당히 자세히 기록한 역사서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 거기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국은 통일신라일 테고요. 북국은 발해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유득공은 정조 때, 조선 정조 때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사관이죠. 자, 12번. 후 삼국의 통일 과정 역시 간단하게 한번 알아둡시다. 공고 헌신일, 공고 헌신일. 후고 구려의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폭정을 하는 궁예를 내리고 이제 고려를 건국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후백제와 신라를 상대로 싸웁니다. 그 과정, 공고 헌신일. 공은 공산전투인데 여기선 왕건이 지고 경원원이 이겨요. 이때 왕건 대신 화살바지하고 칼바지 해준 신하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숭고하게 전사한 신숭경. 고창전투에서는 이기죠. 왕건이 이기고 견훤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백제는 내분이 일어나죠. 왕위를 누구에게 줄 거냐? 당연히 장남인 신검이 받을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검이 아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킵니다. 금산사에 유폐된 견훤은 도망 나와서 고려에 귀순하죠. 그래서 공고 헌의 견훤의 귀순입니다. 그리고 신은 역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항복. 이때 항복한 경순왕에게 고려 왕건은 은혜를 베풀죠. 바로 사심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신검과 왕건의 전투. 그것이 바로 공고 헌신일의 112천 전투입니다. 왕건이 승리함으로써 후삼국은 통일된다. 13번. 고려의 여러 왕들 중에 이번에 광종이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암기 코드 있습니다. 과거에 광풍검을 가진 귀공제였다. 과거절 실시했죠. 누가 건의했다? 쌍기. 광풍, 연호입니다. 광덕준풍, 광종, 그리고 노비 암검법, 노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해방시켜주는 노비 암검법, 귀족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죠. 귀공제였다. 귀는 귀법사를 창건했고요. 귀법사 주지가 규녀라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보균자로 외우면 규녀는 보현시범거를 발표했죠. 그리고 공복을 제정했다.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한 왕이기 때문에 공복을 제정했고 많이들 헷갈릴 수 있는 마지막 제2복 빈민구제기금 제위보를 설치했다. 왠지 성종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귀공제 광종입니다. 제2복. 자, 이번에 고려의 성종도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감나무 향이 나는 성종 의상 사이즈가 거의 28이다. 감목향, 국자감, 국립대학, 고려의 국자감, 국립대학 성종이 설치했습니다. 목, 너무나 유명하죠. 12복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향리제도 정비했고요. 성종의 의상 사이즈, 의창과 상평창 다 성종이 설치했어요. 의창은 태조 왕건의 흑창이 확대된 거고요.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의창은 빈민 구휼 기구이고요. 거는 거란의 1차 침입.
바로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칼 한 번 안 쓰고 강동 6주를 획득한 거란 1차 침입 성종 때. 성종이니까 서희, 성서. 그리고 강동 6주 중요하고요. 체제를 완전히 정비했으니까 이룰성자 쓴 성종이겠죠. 거의 28에 28. 거의의 2는 이성육부제. 고려는 이성육부입니다. 발해는 삼성육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28은 신하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해서 유교적인 정치를 했다. 15번 무신집권기 반란 순서 한번 좀 알아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조하는 그물을 쳤는데 그거 미심쩍어. 보조망 미심적. 그리고 조금 더 알아두실 거면 연까지. 보조망이 미심적연. 네. 무신집권기는 그 집권자의 순서는 방정경 이최채입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자, 그런데 반란은 보조망 미심적연. 보조망, 보조, 김보당, 조이총. 특히 조이총은 서경 유수였다는 거. 서경은 평양이죠. 지역사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김보당 조이총의 난은 첫 번째 이의방 때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무신집권기 완전 초기. 보조 그리고 망이 망소이는 정중부 때입니다. 공주 명학소의 하층민이라는 거 역시 지역사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심적연 할 때 미심 김삼이 효시입니다. 요때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의민 때고요. 그 다음 만적의 난 상당히 중요하죠. 요 만적은 바로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거의 뒷부분이다. 그리고 잘 나오진 않지만 이연년 형제의 난도 있습니다. 요거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 때. 보조망 미심적연 16번 거란의 고려 침입 서양강이죠. 서희, 양규, 강감찬. 왕은 성현현, 성종 때 1차, 그리고 현종 때 2차, 3차. 자, 1차는 서희의 외교 담판, 성종 때고 강동 6주 획득했다. 2차 거란 침입의 원인이 뭐냐?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키자 왜 거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해 쳐들어오죠? 이때 양규가 흥화진 등에서 대승을 거두는 아주 명장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숨을 거두긴 합니다만. 그리고 3차는 설명이 필요 없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고요. 모든 침입을 다 방어한 다음에 개경엔 나성 그리고 저 위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외세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17번 원간섭기 충렬왕 때 발간된 역사서 공통점을 하나 알아두자. 단군신화가 기록돼 있다.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불교적 일태고요. 민간 설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승휴의 제왕운기 역시 단군신화가 기록돼 있어요.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 두 책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고요. 특히 제왕운기의 제는 황제고 왕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와 우리의 왕, 중국과 우리 역사를 함께 썼다. 아주 대등하게 썼다라는 이야기까지. 자, 18번 고려 원간섭기 키워드 알아둘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의부로 폄하됩니다. 첨의부란 단어 원간섭기. 이성육부에서 육부 대신에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첨의부 사사. 그리고 권문세족. 원에 기대서 사는 귀족들. 대표 기철이죠. 기황후의 오빠. 그리고 다루가치라는 감찰직 관리가 있다. 다루가치. 그리고 결혼도감. 이 공료를 징발해서 원으로 보내는 참 안타까운 기구죠. 결혼도감. 그리고 원이 우리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쌍성총관부.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거. 그리고 변발, 이 원나라 스타일 헤어져. 그리고 호복, 오랑캐 옷, 이건 패션이고요. 그다음에 김방경이라는 장수, 여몽연합군에서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는 등의 여러 전투를 한 우리 쪽 장수인데 여몽연합군이다. 김방경. 그리고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의 아내입니다. 원간섭기 충렬왕의 아내. 이거 제가 옛날 신화의 전진 씨의 이름이 충제인데 원래 박충제인데 제가 잘못 얘기해서 황충제라고 그래서 댓글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자, 충제로 외우면 됩니다.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 국민왕은 노국대장공주고요. 공로, 충제 공로. 그리고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고 그 기능도 변화하는 거죠.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원간섭기. 19번 고려 대외무역항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예성강하고의 병란도입니다. 자, 그럼 비교할 곳은 어디냐? 신라는 청해진, 당항성, 울산항. 당항성이 화성, 평택 그쪽이고요. 울산항은 울산. 조선 전기에 계해약조 때 세종대왕이 계해약조 때 삼포를 개항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는데 그때 부산포, 제포, 연포. 고려는 병란도. 20번 고려 말에 우왕 때 고려 말 공우창양 할 때 그 우왕,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끝나죠. 자, 우왕 때는 외구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때 누가 대처했느냐? 왠지. 자, 최영은 홍산 대첩이에요. 요거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부여라는 거 알아두세요. 최영의 홍산, 그리고 이성계는 황산, 그리고 최무선은 진포,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로 외구에 대처를 했죠. 자, 화통도감이니까 화포이고 화포니까 진포. 역시 최무선 이렇게 잘 외워지는데 황산하고 홍산 헷갈립니다. 이때 어떻게 외운다? 이황. 퇴계 이황을 생각하면 이성계는 황산이고 당연히 나머지 최영은 홍산이다.
이황, 최홍, 이때 홍산이 부여라는 거 참고로 함께 알아두세요. 자, 지역사 문제 요즘 거의 매번 나오는데 이번엔 왠지 충주 아니면 공주 나올 것 같아요. 자, 충주는 꼭 알아두실 때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몽골의 고려 침입 때, 특히 5차 침입 때 김윤후 승장이죠. 승려 출신의 무장인데 충주의 관노비와 함께 싸운 거. 이거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충주 관노비들에게 노비문서 불살를 테니 최선을 다해서 싸워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차 침입 역시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항쟁을 하는데 이 다인철소가 바로 충주에 있습니다. 역시 충주. 그리고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가면 장수왕이 한강 진출을 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비석 중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는데 그 중원이 바로 충주입니다. 구주 오소경, 신라의 구주 오소경 중에 한 소경이 바로 중원경이죠. 충주, 중원고구려비. 그리고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항전했잖아요. 물론 실패합니다만 바로 그 탄금대 충주. 이번에 왠지 충주 나올 듯해요. 아니면 자주 나오는 공주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22번 공주. 구석기 유적 중에 공주석장이 있죠. 장수왕이 남진하자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아들 문주가 어디로 천도한다? 네, 웅진으로 천도하죠. 백제의 수도 중에 한 곳, 두 번째 수도 바로 공주이고요. 그러다 보니 백제 무령왕릉은 당연히 공주에 있습니다. 그 공주 무령왕릉이 어디에서 발견돼서 송산리 고분군에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능산리는 부여예요. 부능공송. 네, 부능공송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하대 김원창의 난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고가 진상이 됐네 할 때 그 창, 김원창이 어디 도독이라고요? 웅천주 도독, 공주 도독입니다. 자, 그리고 정중부 때 일어난 반란 망이망소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 바로 공주고요. 자, 조선 인조 때 요거 상당히 어렵죠.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인조 반정에 공을 세웠는데 왜 1등 공신 안 줘 하고 괄괄댔던 이괄의 난 때 인조가 공산성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 공산성 공주예요. 자, 동학 농민운동의 마지막 전투 삼보고복 토룡전복 논공치기 공치 공주 우금치 전투. 공주는 상당히 많네요. 자, 23번 조선 숙종 관련 단골 키워드 그리고 또 의외 키워드를 한꺼번에 한번 모아봤는데 숙종이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일단 유명한 건 환국이죠. 기갑, 경기갑, 뒤에 경기갑, 예송은 기갑이고 환국은 경기갑인데 뒤쪽 경기갑 다 숙종 때 일어났다. 경신, 경거망동 한시나 유학을 말 안 하고 빌려간 허적. 기사환국,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기사회생한다. 기사환국. 갑술환국, 술 한잔 했더니 옛 아내가 생각난다. 2년 황후의 복위. 갑술환국. 자, 그리고 오군영을 완성했다라는 거 요즘 들어 많이 나와요. 자, 오군영은 훈, 어총수, 금이죠. 마지막 금. 금은 숙종 때 완성됐습니다. 금이영을 설치한 사람 숙종. 숙금으로 외우면 되죠. 영토 이슈가 꽤 있는 사람이 숙종인데요. 백두산 정계비 건립했습니다. 청하고에 영토 분쟁이 있을 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함으로써 규정을 했는데 그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아무튼 백숙으로 영계 백숙으로 외우면 됩니다. 백숙, 닭백숙, 백두산은 정계비는 숙종. 그리고 숙종 때 안용복, 어부 안용복이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막 일본에 가서 주장하고 했었죠. 물론 뭐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한 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건데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황해도까지 시행됨으로써 물론 저 위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전국 시행이라고 표현할 때 숙종입니다. 황해도까지. 숙종 대동법의 전국 시행. 시작은 이원익 광해군이죠. 경기도에서 출발했고요. 그러다가 김유계 건의로 충청지방까지 확대되고 숙종 때 결국 대동법이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래서 10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상평통보. 숙종하면 돈이죠. 돈 숙종인데 상평통보를 주조했고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람 숙종이다. 이렇게 단골 앤드 의외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24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는 글이 많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왠지 이번에 자, 원래는 경국대전부터 출발하는데 그 전에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알아둘게요. 그 다음 그 유명한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죠. 완성종 경국대전. 그 다음에 속편 잘 쓰시는 우리 영조대왕 때 속대전. 그리고 통자가 세 번째 있냐 네 번째 마지막에 있냐. 마지막에 있으니까 흥선대원군. 세 번째 있으면 정조죠. 그 앞에. 자, 그래서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인데 회통의 히읗이 흥선대원군의 히읗. 요걸로도 외우기도 합니다. 요 순서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통편, 회통. 알아두세요. 25번. 기묘사화. 사화 중에 왠지 기묘사화 나올 것 같아요. 자, 중종 때죠. 조광조라는 사림 신하가 개혁을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 훈구와 또 중종의 반발이
심해져서 결국엔 제거되는. 자, 어떤 개혁들을 했느냐? 위훈 삭제, 거짓된 공언을 삭제해 주세요. 그 위훈이 대부분 누구 거다? 훈구 거죠. 소격서 폐지, 도교기구인데 소격서엔 누가 가요? 대감마마의 아내들이 갑니다. 역시 대감들 훈구들이 많으니까 싫어하겠죠. 연량과 과거 아니고 그냥 추천을 위해서 시험 없이 인재를 등용합시다. 이때 누가 많이 등용된다? 사립. 그러니까 훈구가 싫어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사는 아닙니다만 주초위왕 이야기. 주초 합하면 조자가 되는데 한자로 조씨가 위왕, 왕이 된다. 뭐라고? 광조가 내 자리를 넘본다고. 이렇게 기묘한 일이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사화는 무갑기을 순서대로 4개의 사화가 일어난다. 알아두셔야 되죠.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어사화와 갑자사화는 둘 다 연산군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그리고 을사사화, 외척들 간의 싸움, 을사사화는 명종. 을사, 이응, 시옷. 외척 싸운다. 이응, 시옷. 자, 26번. 조선 태종이 왠지 이번에 주인공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자, 호사를 누리던 아주 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개자는 아니죠, 저 개자가. 개왕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육사에 입학했다. 호사, 개왕자, 혼신, 육사. 요 키워드로 외우시면 돼요. 호, 배법. 사, 병협파. 개, 미자, 주조. 왕자, 애난. 혼, 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세계지도죠. 신, 문고 설치. 육, 조직계제. 사, 간원, 독립. 태종입니다. 집현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27번. 세종 때 집현전으로 출발하죠. 학문연구, 경연. 그런데 세조가 폐지시킵니다. 집현전을. 하지만 성종 때 다시 부활하죠. 이름을 바꿉니다. 홍문관으로.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정조 때는 규장각으로 또 태어납니다. 역시 학문연구 기관이죠. 규장각은 창덕궁에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제 후배 중에 실비김치 만든 친구 박덕규라고 있는데요. 덕규. 규장각은 덕 창덕궁이다. 자, 28번. 조선 통치기구의 별칭. 아까 나왔던 홍문관.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 합니다. 사과 품종 중에 홍옥이라고 있죠. 홍문관, 옥당. 그리고 왕의 비서기구, 왕명 출납기구 중에 승정원, 도승지가 있는 승정원 은대라고 해요. 도승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승은이 만극합니다. 승은이 만극. 승정원은 은대. 원래는 성은이죠. 29번. 영조의 균역법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균형법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균역법은 영조다. 원래 2필 내던 거 1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죠. 뭘로 대체했느냐? 선무군관포.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줄 테니 포를 내라. 결작.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결작을 징수해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은결. 숨겨진 땅들을 발굴해서 역시 세금을 걷는다. 잡세들 다른 곳에서 받던 거 이제 정부가 받겠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장이 있는 사람, 소금 생산하는 사람, 선박 있는 사람. 어염, 선박세. 30번. 동으로 시작하는 조선시대 책들이 꽤 있는데 요 구분할 필요 있다. 특히 그 성종은 국악 쓰리동이잖아요. 국악. 국조오레이, 악학괴검, 그리고 동동동 3동이 있는데 동문선, 서구정이 쓴 시문집, 동문선, 그리고 동국통감 역사서죠. 그리고 동국여지 승람, 지리서 요 세 개는 성종이고 같은 동인데도 다른 왕들도 좀 썼어요. 다른 왕 때. 동국문헌비거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은 웬만큼 길게 제의하지 않으면 못 쓴다? 영조, 동국문헌비고. 그리고 동문휘교는 외교관리 서적인데 이름이 좀 멋있죠. 동문휘고, 휘고. 정조, 현빈 배우가 연기했던 정조. 멋있는 정조. 멋있는 이름, 책, 동문 휘거. 그리고 동의보감은 허준의 의선데 요거 누가 언제 썼다? 광해군 때 쓴 겁니다. 요거 어떻게 외우자고요? 광동제약. 광해군 때 동으로 시작하는 게 2개 있어요. 동의보감이 있고요. 동이 들어가는 것 중에 대동법이 있습니다. 광해군, 광동제약. 31번.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을 비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호란이라는 거, 후금, 청이 쳐들었다라는 거는 공통점이고 둘 다 같은 왕 때, 인조 때입니다. 그런데 정묘는 굳이 구분하자면 후금일 때 쳐들어왔어요. 후금일 때. 왜 쳐들어왔느냐? 인조 때 이괄의 난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괄은 사망했지만 그 잔 세력들이 후금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러요. 지금 조선 혼란스럽고 광해군 괜찮은데 인조가 반정으로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복수해 주세요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누가? 정봉수 아주 유명하죠. 용골산성의 정봉수 장군, 그리고 이립 장군도 기억하시고 인조가 정묘호란 때는 강화로 피신합니다. 그게 결국 형제관계 맺기로 하고 돌아가고요. 병자호란은 이제 후금이 발전해서 청이 되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요때 항전한 사람 임경업 장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임경업 장군의 백마산성 싸움. 그리고 강화도로 피신을 못 가요. 너무나 급하게 막 기병을 몰고 청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으로 간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고요. 결국엔 삼전도에 나와서 항복하죠. 309 고드레 3번 절하고 9번 고개 숙인 309 고드레 삼전도의 굴력. 그리고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고요.
병자호란 때는 군신 관계를 맺는다. 더 심한 관계를 맺는 거죠. 32번 삼정이정청은 언제 설치됐느냐? 이거 임술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가 된다. 철종 때입니다. 정순헌철 고순할 때 철종 때 1862년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된다라는 거. 삼정이 문란한 세도 정치기 거의 마지막 철종 때 1862년. 이 60일을 어떻게 면달했죠? 유계춘, 몰락양반 유계춘이 백낙신에 대항해서 봉기한 게 진주에서의 봉기가 임술농민 봉기잖아요. 유계춘 6.2 1862년. 33번 조선 후기 경제 키워드 뭐 단골이죠.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덕대. 이 덕대가 좋은 분들이 힘든 일 할 수 있잖아요. 광산 CEO입니다. 덕대. 그리고 설점수세제라는 용어. 점포를 설치해 줄 테니 와서 광산하고 세금만 걷어가겠다. 수세하겠다. 광산 겨냥의 새로운 방식, 설점 수세제. 그리고 만상, 송상, 내상, 의주, 만상, 개성, 송상, 동네 내상, 거상들이 조선 후기에 생긴다. 객주, 여각, 중개하고 숙박업하는 객주 여각, 그리고 모내기법, 이양법이 발달한다. 넓게 농사짓는다. 광작,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숙종, 그리고 도고, 요거 매점 매석하는 나쁜 일이지만 하여튼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도고라는 거대한 상인 출현.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관어상인, 공인, 쌀로만 거두니까 특산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하고 관청이 그거 사다 주는 사람 공인. 그리고 전황, 돈을 안 쓰고 막 집에 쟁여놔요.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한 현상, 전이 황해진다. 부족하다. 전황 현상. 그리고 개시무역, 제대로 된 무역, 후시무역, 뒤로 하는 사무역, 조선 후기입니다. 개시, 후시 모두 발달됐다. 조선 후기. 자, 34번 실학자 중에 왠지 이번에 중상학파의 홍대용 선생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가 담원이죠. 자, 의산문담이라는 책, 그리고 담원서라는 책,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혼천의를 제작했고요. 지전설, 지구가 돈다. 무한우주, 우주는 무한하다. 따라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홍대용. 자, 그리고 35번은 어떤 초등학생 구독자가 제 그 유튜브 댓글을 단 걸 보고 제가 언젠가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따로 영상은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요걸로라도 대신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화이팅이에요. 자, 역사서가 좀 어렵죠. 근데 주로 나오는 거 제가 여기 거의 다 써놨거든요. 요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거예요. 일단 삼국사기 반드시 현존하는 최고, 고가 오래될 거예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현존 최고. 언제 썼느냐? 고려 인종 때 누가? 김부식. 네, 개경파 김부식. 문벌귀족 김부식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유교적인 역사관으로 썼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그리고 형식이 뭐냐? 기전체다. 이 기전체가 뭐냐면 본기와 열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기전이에요. 본기의 기, 열전의 전. 본기는 왕의 이야기, 열전은 왕 이외의 인물, 신하들의 이야기,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기전입니다. 삼국사 기전체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사기로 끝나거나 아니 뭐뭐사로 끝나는 건 다 기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사 기전체입니다. 고려사. 자, 반에서 삼국유사 같은 고려시대이지만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는 불교적이고 민간 설화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단군 신화 들어가 있는 책도 누가 있다고요? 같은 충렬왕 때 쓴 이승휴의 제왕운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밑에 고려사 다시 한번 써놨네요. 기전체고요. 요 고려사 때는 하나 구분하실 게 세가라. 여기는 본기에 원래 왕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려사를 쓴 건 조선의 사학자들이잖아요. 조선은 중국에 사대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 조선의 왕은 본기에다 안 쓰고 세가라고 따로 빼요. 세가라고. 그래서 세가는 본기는 중국 황제가 쓰는 거고 세가는 거기에 이제 중국의 제후국이 우리 조선이니까 조선의 왕은 세가라고 따로 뺐다. 요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기전체이지만 본기의 왕을 쓴 게 아니라 세가라고 따로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조선 왕, 고려 왕들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동국 통감. 통감이나 실록으로 끝나거나 절요로 끝나면 다 편년체입니다. 편년이라는 게 뭐예요? 연월 일대로 이렇게 편찬했다. 시간 순서대로 간 게 편년체입니다. 기전체는 인물 위주로 쓴 게 기전체고요.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실록 혹은 통감 혹은 절요 이러면 다 편년체예요. 자,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인데 단군 조선 때부터 여기 뭐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단군 조선 때부터 고려 말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펼친 편년체 사서다. 자, 그리고 발해고라는 책 꼭 알아둬야 되죠.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이란 표현을 썼다. 발해를 북국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역시 편년체죠. 그리고 뭐를 재료로 쓴 거냐? 그게 바로 사초와 시정기입니다. 사관들이 모아놓은 역사 자료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년체로 쓴 사서 조선왕조실록. 역사서는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겁니다. 초등학생 구독자 화이팅이에요. 고마워요. 아저씨한테 댓글 줘서.
36번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 그 사이가 무엇냐가 항상 시험에 나와요. 병제병이니까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는 제네럴 셔머너 사건이고요. 오신척, 병제병 오신척이니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정리하면 유병재는 재밌는 사람, 병이 안 왔는데 오신 척했다.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한다. 유병재병 오신 척. 근데 그 처음 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신유박해다. 요건 1801년 순조 때 일인데 마치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일인 것처럼 함정을 팔 수 있다. 주의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신유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황사영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에게 백서를 씁니다. 도와달라고. 이러다가 천주교도들 다 큰일 나겠다. 근데 들키죠. 그래서 결국 황사영도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사건, 황사영 백서가 바로 신유백해 다음에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1866년에 병인박해 18666 예, 그 사탄 막 666 하잖아요. 1866 병인박해. 그리고 병제병은 다 같은 해예요. 제네럴 셔머노,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머노가 평양 쪽을 침범한 사건, 제네럴 셔머노. 이때 평양의 감사는 박 교수다. 임술농민봉기 때 아넥사로 파견됐던 박 교수가 1861년에 이제 승진한 모양이죠. 평양에 감사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네럴 셔머노 배도 싹 다 태우고 미국 사람들 다 죽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잘못 썼네요. 병인 양료인데 이거 고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병인 양료 66년 같은 해입니다. 로드 제독이 쳐들어왔고요.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양정족, 문성근. 자, 특히 퇴각하던 프랑스 군대가 외교장각의 의궤를 약탈해간 사실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오페르트 통상을 요구했지만 안 받아들여지자 그거를 복수하겠다고 흥선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 시도합니다. 실패를 하긴 합니다만 육지를 팠다. 1818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신미양요. 5년 전에 있었던 제네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되게 늦게 쳐들어옵니다. 5년 후니까요. 71년, 1871년 로저스입니다. 로즈는 프랑스 낭만 장미, 로저스 미국스럽죠. 로저스가 쳐들어와요. 아메리카가 쳐들어왔으니까 어제연이 광어입니다. 광성보에서 맞고요. 이때 미군도 퇴각하면서 수자기를 약탈해갑니다.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를. 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척하비는 건립됐다. 오신척, 척하비는 맨 마지막 신미양요까지 끝나고 나서. 자, 37번 외국과의 조약의 대표 특징을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1876 광화도 조약,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조일 수호 조교라고도 하는 운요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일본의 군함 운요가 와서 집적되자 1875년에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에 또 대응하는 운요 그 책임을 묻는 조약, 바로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치외법권 인정하고 해안 측력권 인정하고요. 삼항을 개항합니다. 부원인을 개항해요. 처음엔 부산만,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원산, 인천이 마저 개항된다. 조미소 통송조약은 그 후에 1882년에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서양과의 최초 조약. 아까는 외국과의, 일본은 이제 동양이잖아요. 자, 근데 서양하고는 미국하고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사실,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다. 아주 VVIP로 대우한다. 다른 나라 뭘 해줬으면 미국은 무조건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죠. 그 다음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은 역시 같은 해 1882년 조미소 통송조약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체결됐냐, 이거 이제 이모군란이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모는 조청을 파는 제과점을 좋아해.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 그리고 재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근데 특히 이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교에는 없었던, 이때는 개항장 근처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육지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내지 통상을 최초로 허용했다. 양화진 또 한양까지 청해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자, 38번 동학 농민운동 순서 알아두셔야죠. 삼보 3번 걸으며 고백했더니 흙에서 용이 나와 전복을 입에 물고 그걸로 논에서 공치기를 하더라. 삼보 고백, 토령전복, 농공치기. 삼리집회, 보훈집회, 고부밀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안핵사 이용태 보내지지만 더 나쁘죠. 그래서 백산에서 또 봉기, 무장에서 봉기, 백산에서 봉기, 이거 같이 하기도 합니다. 백산 봉기, 무장 봉기. 그다음에 토룡,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승리. 결국 전주성을 함락하고 정부가 화해하자 그래서 화약까지, 전주 화약 치르고요. 농민은 집강소, 정부는 교정청 기구를 설치해서 서로 개혁을 약속하지만 1884년 10년 전 텐진조약, 갑신정변 때 체결되었던 청과 일본의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이 진압을 하러 오자 일본도 같이 온다. 근데 화해했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청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안 돌아가고 경복궁을 점령하죠. 경복궁을 점령했고, 이에 이제 그만하려고 했던 농민군은 남접뿐만 아니라 이제 북접까지 함께 논산에서 연합합니다. 논산 연합. 그리고 한양을 향해 쳐들어가던 중 공주 우금치에서 결국 패배하죠.
삼보고백, 토령전복, 농공치기. 39번 경복궁 문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궁 문제 자주 나오죠. 덕수궁 나오고 막 창덕궁 나오고 그러는데 경복궁 제일 대표궁이니까요. 태조 이성계,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건립했다는 거 아실 테고, 정도전, 신하 정도전이 궁궐과 전각의 명칭을 다 정했습니다. 디자이너 정도전.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때 원납전 징수하고 당백전 발행하고, 이 이슈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동학 농민운동 때 일본이 점령했던 곳 경복궁이고요. 을미사변 때 민비가 시해된 곳 경복궁의 건천궁입니다. 그리고 1915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했다는 거, 그리고 1926년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경복궁 안에 건립이 됐죠. 이 조선 총독부 건물 누가 폐쇄시켜요? 김영삼 정부죠. 역사 바로 세우기. 자, 40번 을사의병장 왠지. 자, 을사의병이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이지 않습니까? 최신식 의병이다. 최익현, 신돌석 평민의병장이고, 식은 민종식. 이렇게 3명 알아두시고, 을미의병, 단발령, 을미사변 때 단발령에 항거한 대표 의병장. 을미의병의 이유는 단발령, 이유 이소흥, 유인석. 자, 41번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순서.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아니, 봉춘리를 간다고? 자, 참 정신없으야. 통합해. 봉춘리 간단. 자, 참정신 미스야. 통합. 봉오동 훈춘 사건. 이 만주에 일본이 가서 우리 독립군 다 부시려고 조작한 사건이죠. 일본 그 기구를 일부러 쳐들어와 달라고 그러고, 그걸 진압하려고 가는 척하면서 이제 일본군 어마어마한 군대가 가서, 원래 이유는 우리 독립군을 처치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기죠. 그게 바로 청산리 전투. 김저진 장군, 홍범도 장군도 연합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의 보복으로 아무 죄 없는 우리 간도의 양민들을 학살한 거, 간도 참변. 그래서 부대들이 뭉칩니다. 만들어진 부대 이름 대한독립군단.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다가 단자를 붙여서 대한독립군단. 이동을 하죠. 그랬는데 결국 자유시에서, 러시아 쪽에 자유시에서 이 오해가 생겨가지고 결국 서로 총을 쏘다가 자유시에서 많은 독립군이 참변을 당합니다. 자유시 참변. 3개의 그 부서가 생겨요. 참정신, 밑에서부터 남반주의 참의부, 중간에 점의부, 위에 신민부, 참정신. 그러자 이 정부이자 군대인 이 우리의 독립 이 부대를, 운동을 제대로 말살시키려고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요. 일본의 경보국장 미스야가 만주의 군벌 장쩌린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독립군 하나 2당 얼마씩 주겠다. 이게 바로 1920년대 딱 중간인 1925년.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3부로 나눠져 있지 말고 통합하자. 그래서 하나로는 안 되고 2개로, 혁신의회와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로. 나중에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군이 되고요. 국민부가 조선혁명군이 되죠. 양세봉.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자, 봉춘리 간단. 자, 참 정신 미스야. 통합해. 42번 홍경래의 난이 왠지 이번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래는 파트너가 있죠. 홍경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근측도 도왔습니다. 홍경래 우근측에는 이렇게 파트너들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점점 어려워지면 주요 인물을 빼고 뒤에 사람을 사료에 넣은 다음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18 참 일일이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차별받은 거를 1811년 순조 때입니다. 이게 세도 정치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서북민 차별에 항거했다. 홍경래는 평안도 지방의 몰락 양반인데요. 평안도 서북민을 차별한 거에 항거했고요. 정주성을 함락할 정도로 초기엔 기세가 대단했는데 결국엔 진압이 되죠. 방금 얘기한 파트너들을 좀 같이 외워두자. 이자겸의 나는 혼자 한 게 아니다. 이자겸 척중경의 난입니다. 그리고 묘청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묘청 정지상. 방금 얘기한 홍경래는 우근칙과 함께.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하면 대구에서 일어난 1907년에 우리 대표적인 우리의 운동인데, 일본에게 억울하게 강제로 진 빚을 갚자가 국채보상운동인데요. 서상돈 선생뿐만 아니라 김광재 선생도 자주 나오니까 서상돈, 김광재. 이 듀엣들을 잘 알아두자. 44번 안핵사를 구분하자. 우리 대표적인 안핵사가 2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사에. 동학농민운동 때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를 조사하라고 보낸, 잘못됐네. 이용태인데. 이렇게 해서 뭐 아무리 급해도 한 번씩 쉬었다 가는 거죠. 이용태가 안핵사로 가는데 이 친구는 더 나쁘다는 거죠. 얘 때문에 뭐가 생겨요? 백산봉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임술농민봉기 1862년 백낙신과 유계춘이 싸웠던 탐관오리 백낙신 조사해봐라 보낸 사람 박교수입니다. 그래서 박교수가 조사했더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삼정이정청을 세우시죠. 건의했던. 나중에 1866년 제네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 감사가 역시 박교수다.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45번 착각하기 쉬운 일제강점기 시작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니까 그 전의 일들 왠지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어났을 것 같은 일들 여기서 구분할게요. 신문지법인 1907년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을사늑약의 분해서 그 신문의 사설 같지 않게 쓴 게 뭐예요? 시일야 방송대국 황성신문의 장지연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다고 방금도 얘기했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원한 신문 뭐죠? 대한매일신보. 하도 신문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신문들 좀 통제 좀 해야겠다. 그래서 1907년에 생긴 법이 신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이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왠지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겼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에 1908년에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땅을 강제로 개척한 거죠. 우리의 재산을. 그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1908년인데 어떻게 외우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8자죠. 1908년. 자, 그리고 원각사 은세계 공연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를 연극으로 공연한 게 언제냐. 요거 티켓이 8원이었다. 입장권이 8원이었다로 억지로라도 외워두자. 1910년 전의 일들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당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1910년대예요. 그건 뭐냐면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보통학교 원래 6년 다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니까. 근데 4년으로 줄이거든요. 그게 우민화예요. 우민화 정책. 야, 너희들은 많이 배우지 마. 적당히 의사소통만 할 정도의 일환입니다. 서당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서당에서 뭔가 제대로 가르칠까. 그게 서당 규칙은 1910년대 그때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나머지 4개는 그 전이다. 46번 천도교의 잡지 이름 너무 쉬우니까 요거 한 번만 더 기억해 달라. 1000개만 신어. 1000개만 신어. 신발을 신든 양말을 신든 1000개만 신어. 천도교는 개, 벽, 만, 세복, 신, 여성, 어린이. 47년 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중에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자. 왜냐면 이름들이 비슷하거든요. 다 대로 시작해서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정보,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세자죠.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세 덩어리죠. 자, 미주는 두 덩어리.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미국이 이제 보통 한인 이야기할 때 보통 미국 얘기 하잖아요. LA 한인타운도 있고. 그래서 미주 대한인 한인자 들어가고 또 게다가 두 덩이다. 대한인 국민회. 그런데 세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하와이에 박용만이네 그 군대 있죠. 대조 이거 또 참 하도 빨리 어제 아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 덩어리인데 미주에 있는데 이거는 같은 미주지만 그 미주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 세 덩어리죠. 대조선 국민 군단 박용만 이렇게 구분하자.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자, 일제강점기의 여러 운동들의 특징 간단하게 비교해 봅시다. 48번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벌어졌고요. 3.1운동 때문에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비폭력 투쟁이었다가 이제 20년대부터 무장투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도 역시 3.1운동. 60만세 운동이니까 1926년이고요. 순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그리고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위주가 됐지만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모의를 해서 벌어진 일이고 사회주의 세력이 많이 검거되는 바람에 주로 학생들이 운동을 벌였고요. 이때 민족주의 세력도 일부 합류했다. 특히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는 기회주의이면서 친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이 이후에 정오회 선언하고 민족유일당 운동 활성화되면서 신간회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 이전의 운동 1907년이고요. 대구에서 시작했고 190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총독부가 아닌 통감부 1905년 을사늑약 때 시작됐던 통감정치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이 됐다는 거. 그리고 누가 지원했느냐? 대한매일신보. 이것 때문에 신문지법이 생겼다. 1907년.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니까 구항 1929년입니다. 1929년에 구항주. 일본 남학생이 우리 여학생을 추행했고요. 우리 남학생이 이제 싸우게 됐고 이것을 학생들의 모임인 독서회, 성진회가 전국에 전파시킵니다. 나중에 억울해지니까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학생들을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까지 이 운동들의 특징을 비교해 주십시오. 49번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지기의 키워드는 반드시 알아두자. 10년대, 20년대, 30년대 굳이 어디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냐 한다면 저는 30년대거든요. 땅 뺏고 10년대, 쌀 뺏고 20년대, 다 뺏고 30년대. 무지막지합니다. 정신까지 뺏어요.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킨다. 이게 초등학교령이라고 된 거는 이게 오타 아마를 자동으로 적용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말이죠. 요즘 국민학교가 띄우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국민학교 황국의 신민학교로 바꿔라.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바꿔라. 42년 궁성을 향해서 일본의 궁성을 향해서 절해라. 신사에 가서 참배해라. 그리고 내선일체 내는 일본 선은 조선 하나다. 38년에 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국가 총동원법을 다음에 발효시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하게. 공출, 막 먹을 거, 식량 다 가져와. 금속 공출, 금부치도 다 가져와. 그리고 밥은 우리가 배급해줄게. 배급, 징용, 일하러 다 일부러 강제로, 싸우러 징병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또 여성들이 가고요. 병참 기지화. 오롯이 이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전쟁을 위한 기지화 돼갑니다. 남쪽엔 면화, 북쪽엔 양을 키워서 전쟁을 위한 재료들을 다 너희들이 생산해라. 그리고 독립운동하다가 걸렸던 조선 사상범들은 복역이 돼도 주의해서 관찰하겠다. 보호 관찰하겠다. 아, 거기에도 안 되겠다? 너 그냥 들어가. 너 왠지 이상해. 예방 구금령. 너 표정이 안 좋아. 또 독립운동 할 것 같아. 이런. 조선 어학회 사건 42년이고요. 그리고 농촌을 진흥시키겠다. 농촌 진흥운동. 우리 농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쌀해서 우리 저 군인들 먹을 수 있게 해라. 애국반. 일본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배신자들을 서로 감시해서 적발해라. 지원병. 일본의 전투를 위해서 지원해라. 지금 공부할 때냐? 일본의 전투를 위해서 학생들도 나가라. 일본의 전투를 위해서 돈 좀 있는 애들 돈 좀 내. 헌금 좀 내. 국방 헌금. 49번이었습니다. 30년대 키워드. 50번. 허니육조. 독립 허니 안 하니. 독립 허니. 허니육조는 독립협회. 1896부터 98까지 활동했다. 홍범 14조. 홍의 장군 곽재호. 홍의조 원래는 붉은색 옷인데 홍의로 해서 홍범 14조는 이 가보 2차기입니다. 94년에서 95년. 시무 10조. 10조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 통일신라의 최치원이고요. 28조 늘어난 건 고려의 최승로 성조입니다. 고조선은 범금 8조예요.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고요. 조자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구분해봤습니다. 이런 거 필요해요. 자, 51번인데요. 가보 2차 개혁을 왠지 정확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자세히. 지난번에 을미개혁 시험에 나왔었죠. 이번엔 왠지 2차 개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2차 개혁이니까 둘이 같이 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8아문이 7부로 바뀌었다. 그럼 8아문 원래는 의정부가 6조였잖아요. 6조가 8아문으로 바뀐 건 언제? 1차 개혁 때예요. 8아문. 그래서 탁지 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8아문이 또 7부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2차니까 2자를 좋아해요. 8도가 조선 8도가 23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8도를 저렇게 23개로 자잘하게 쪼갰다는 얘기, 지방관의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와 플러스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재판소를 설치한다. 옛날엔 지방관, 수령이 재판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니네 그만해. 8도로 23부를 나누듯이 재판소 설치할 테니까 너네 이제 권력이 좀 점점 약해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가보 2차 개혁 때. 교육 입국이니까 2차.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교육 입국 조서 2차 개혁. 그래서 나온 학교가 뭐예요? 그 다음에 1895년에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됩니다. 교육이 제대로 설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현 근대식 교육을 가르칠 서당의 훈장님 빼고는 없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교육입국조서에 의거해서 1895년에 설립된다. 가보 2차 개혁과 관련이다. 자, 52번 김원봉. 김원봉만 따로 한번 빼서 알아두자. 너무나 유명한 1919년 11월에 의열단을 창설한 단장이죠. 의열단의 단장. 의열단 행동 지침은 누가 만들어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이 해줍니다. 황푸공관학교에 입학해요. 중국의 공사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나중에 나와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황푸공관학교에 입학해서 그 시스템 알아보고 자신이 조선 독립군을 위한 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해요. 그리고 의열단의 단장이었지만 1938년에 30년대 후반엔 조선의용대에도 단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국 관내에 설립된 최초의 무장 독립부대다. 관내예요, 관내. 중국에서 설립된 무장 독립부대는 꽤 있지만 중국 관내에, 그 만리장성 안쪽에 중국 관내에 설치된 최초의 부대다. 중국 항커우에 설치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 조선의용대는 마지막에는 1942년에는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죠. 한국광복군.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 대장 누구의 사령관? 지청천. 그 밑으로 갑니다. 부사령관으로. 그리고 또 일부는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선 의용군이 되는데 뭐 그것까지 복잡하니까 요 정도. 자, 53번 60만 세운동.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 26년에.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합할 수 있다. 정우회가 선언하고요. 민족유일당운동 활성화된 다음에 신간회 기억이 7.2조를 잘 보면 기억은 27년에 결성되고요. 공황주 항인학전 29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이거 순서 알아두시고. 54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게 도대체 언제냐. 이것도 나중에 보면 되게 헷갈려요. 바로 점령했어요. 바로 1885년에. 근데 왜 바로 점령했냐. 이모군란 갑신정변은 아시죠? 18 빨리 월급 줘. 이모군란 18 빨리 쏴. 1884년 갑신정변 후에 진압을 누가 한테 맡겨? 청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이 내정 간섭이 심해져요. 민씨 정권이 이거 너무 청 이러니까 좀 러시아하고 좀 친해져서 좀 견제를 해볼까 하고 친러로 방향을 틉니다. 그런 조선의 모습을 보고 러시아의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이거
러시아가 조선 영향력 너무 커지겠네. 그러고서는 바로 밑도 끝도 없이 거문도를 점령해버리죠. 한 2, 3년 점령하잖아요. 바로 점령해. 갑신정변 끝나고 바로 점령해서 1885년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청나라에 요동반도 할양을 약속받잖아요. 그 승전국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더니 또 러시아가 간섭하잖아요. 혼자 하긴 좀 그러니까 푸독, 러푸독. 거친 개가 간섭해. 야, 그거 네가 요동 네가 왜 먹어? 도로 줘. 그걸 또 들어요, 일본이. 예. 그걸 본 우리 조선. 아, 역시 러시아구나. 또 친러 내각. 이걸 보고 그 친러 내각 결성한 대표가 누구야? 알아보니 민비더라. 그래서 낭인들을 시켜서 살해하는 게 바로 을미 사변이잖아요. 요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러의 모습을 보고 일본이 민비를 살해한 거, 친러의 모습을 보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거. 10년 차이가 납니다. 85년, 95년. 55번.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일제가 회사령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핏 이해가 안 가시죠? 일제가 회사령을 폐지했다는 얘기 뭐예요? 10년대 회사령은 회사 설립하려면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0년대에 폐지해버려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일본 자본,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조선에다가 기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 조선 기업의 물건들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출발했고요. 조만식 선생 등이 주도를 했죠. 자, 물산 장려운동 뭐 때문에? 일제 회사령 폐지 때문에. 56번. 20년대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 요 백정들이 형평, 공평하게 해달라. 우리 1920년대 웬 말이냐. 백정으로 차별한다는 게. 이게 바로 20년대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운동. 뭐 때문에? 백정 차별에 반대해서 백정들이 들고 일어선 조선 형평사를 설립해가지고 운동을 펼치잖아요. 자, 20년대 진주 형평운동 백정이다. 흑진주도 있고요. 하얀 진주도 있어요. 백진주. 백정은 진주 이야기고 그것은 20년대 형평운동이다. 자, 57번. 무장 독립부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3, 40년대로 나눠서. 30년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한국 독립군 북만주 쪽입니다. 혁신의회. 그 20년대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마지막에 3부가 두 개로 통합된다고 했죠. 혁신의회가 발전된 게 한국 독립군이고요. 이건 북만주고 장군은 지청천, 대장은. 그리고 호로군하고 연합해요. 30년대는 한중연합군.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잖아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래서 호로군과 연합한다. 그 대표적인 전투는 뭐냐?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요 한국 독립군 내용은 굳이 암기 코드로 제가 안 해놓은 이유가 요 밑에 조선혁명군이 확실하게 제가 있거든요. 양신 아세요?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준혁, 준혁이 형 아시죠? 자, 양준혁은 대구잖아요. 삼성 라이온즈 남쪽이죠. 예, 남쪽의 영웅이다. 그래서 양조혁은 남만주의 영흥이다. 양조혁, 양세봉, 조혁 조선혁명군 남쪽의 남만주였고 의용군하고 연합했고요. 영웅이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한국 독립군, 지청천, 호로군,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는 해결된다. 자, 그리고 40년대는 이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의 군대 한국 광복군인데요. 사령관 지청천,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 의용대에서 합류한 김원봉 부사령관. 중요한 두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국군하고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고요. 미국의 OSS하고 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결국 작전은 실행을 못 시키죠. 왜?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자, 58번. 사학자 중에 사회경제사학,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쓰고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한 학자 백남훈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주장을 한 게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했어요. 식민사관, 일본의 식민지 사관에 의하면 조선은 그냥 정체돼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본이 와서 너희들을 발전시켜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걸 반박합니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한 사람 백남훈. 사회경제사학이고요.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썼고 유물사관의 입장이다.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비교해서 알아둘 사람들 한 두 사람만. 정인보는 어를 중요시했고요. 정인볼 그리고 박은식은 혼을 중시했습니다. 은혼식이라고 하죠. 25년 결혼한 지 25년 되면 은혼식. 박은식 혼. 정인볼 박은식 혼 은혼식. 자, 59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암태도 소작쟁이 23년이고 조선 노동 총동맹 혹은 농민 총동맹 각각 27년. 그 다음에 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강주룡 열사가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한 건 31년이다. 이거 시기수 문제가 가끔 나와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제일 먼저고요. 원래 그 다음에 한 24년에 요 노동하고 농민이 합해진 동맹이 있었는데 걔네가 찢어집니다. 그게 27년이고 노동자 총파업, 원산의 노동자 총파업 자주 나오죠. 이게 29년이다. 그 다음
31년 이 넷 중에 맨 마지막이죠. 강주룡, 을밀대, 고공농성 요거 시기순으로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써놨어요.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9년인 건 고종황제가 그 광무개혁 할 때 환구단 회사죠. 환구단 그 원구단이라고도 하거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29. 그리고 암태도 소작장애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23년 20년대 초반이고요. 중간에 노동동맹과 농민동맹이 각각 새롭게 결성된다. 그게 27년. 그리고 연대를 넘겨서 30년대 초반에 평양에 을밀대는 평양입니다. 네. 고공농성을 강주룡 여자분이시죠. 한다. 순서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12개 남았네요. 자 60번 이거 아까 했었죠. 서당 규칙은 1910년대 발표된 그 일제의 서당 통제책이에요. 이게 왜 제가 써놨냐면 지난 시험 선지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10년대에 1차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우리 보통학교의 연한을 6년이 아닌 4년, 우미나 교육 4년만 배워. 너무 깊게 배우지 말고. 이거 마찬가지다. 서당이 혹시 이 보통학교에서 못하는 걸 막 가르칠까봐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문지법은 국채보상운동에 협조한 대한매일신문 1907년 그리고 시일야 방송대국 황성신문 장지연의 논설 이런 거 보고 아유 이 신문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1907년 일제강점기 전이고 서당규칙은 일제강점기 후 10년대에 바로 발표했다. 61번 해방 후 정부 수립까지 순서 요거 알아두시면 순서 문제 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 요거 이제 댓글에 3천만 읍고하고 소총회하고 요거 바뀐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같은 달이어서 그냥 저는 소총회 다음에 3천만 읍고로 해놨고요. 중요한 건 소총회에서 결의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해서 외치는 게 바로 김구의 3천만 읍고니까 이렇게 해놔도 제 생각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암기 코드 뭐죠? 김건모 일만 합의하고 청소 안 하니 협상, 청소하냐 안 하냐 협상 한 다음에 총선하면 제정순이야, 제정신이야. 자, 건모 일만 합의, 청소 읍삼 협상 후에 총선. 그러면 제정순. 건준이 모스크바 상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업발언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2차 공동위원 미소공의 그리고 유엔 총회 인구 비례에 대한 총선거 했는데 북한 소련이 거부했고 그래서 소총에선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남한만 총선거 해라. 김구가 안 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 그리고 제주에서 역시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한 좌익 세력의 반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사건, 제주 4.3 사건,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 북한 지도자를 만나러 간다. 남북 협상, 제일 중요한 총선이 빠져있네요. 항상 이렇게 5.10 총선은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에 총선에서 뽑힌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하죠.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됐는데 그해 그러니까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제정순 할 때 여수 순천의 11.19 사건 이 얘기 뭐냐 제주 4.3 사건을 가서 더 진압하는 데 도와라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한 군인들의 반격입니다. 건모일만 합의 총서읍삼 협상한 다음에 총선 그러면 제정순. 62번 이승만 정부의 단골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농기륙은 발사보조고 경부사는 허삼장사다. 반동기륙이라는 그 중국의 무인이 왔는데 이 사람 특기가 뭐냐 어디서 발사하는 거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부사 서울과 부산의 사함 모래 하천에서 무예를 연마한 경부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3번이나 장사했대. 삼장사. 반동기륙 발사보조 경부사 허삼장사. 이 중에 경부사 하까지가 이승만 정부 이야기입니다. 요 밑에는 그것까지는 안 써놨네요. 그래서 제가 해둘게요. 그냥 반민족 특별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6.25 발발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 밑에 자세하게 써놨죠. 직선제 개헌이고 양원제가 표시는 돼 있지만 실시하진 않았다.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한 개헌이다. 4는 4.45의 개헌 역시 중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본인에 한해서만 철폐해라라는 개헌. 그 다음 보안법 파동이고요. 58년에 빨리 해서 58년에 보안법 파동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에 59년에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된다. 그 다음에 보조. 그 다음에 경부사가에서 경은 경향신문 폐간이고요. 부는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 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과로 쳐놨지만 허삼장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과도정부 급하게 총리였던 허정이 과도정부를 이어갑니다. 허정 과도정부. 이때 3차 개헌을 하죠. 여기서 간내양. 간접선거,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래서 탄생한 장이 뭐예요? 장면내각. 그리고 장면내각에서 4차 개헌까지 합니다. 4차는 소급 입법 개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해서 다시 처벌하자. 자, 63번 6.25 전쟁의 순서 재채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아직 6.25 출발은 아니다. 6.25 전에 재채기 했고요. 낙상중 철퇴
공정하냐? 낙상 중에 철퇴를 때리는 게 공정하냐? 낙상 중 철퇴 공정이 바로 6.25 과정이고요. 마지막 6.25가 끝난 다음에 한방 치료로 마무리한다. 재채기, 쓴 선언, 전쟁 전입니다. 자, 남침을 하죠. 쭉쭉쭉쭉 밀려나요. 기습이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구축이 되고요. 다부동 전투 같은 거 아주 유명한 전투로 낙동강 밑으로는 안 내려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역전됩니다. 허리를 찌르자 다시 북진, 쭉쭉쭉쭉쭉 가서 결국 중국 거의 이제 중국 국경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 공산군이 개입을 한다. 낙상 중까지 했죠. 그 다음에 철퇴가 나오죠. 이제 후퇴해요. 그러다가 흥남철수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그리고 미군은 그때 이제 배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피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무기를 거기서 버리고 태운 다음에 그 무기 자리에다가 피난민들을 태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 흥남철수, 크리스마스의 기적, 50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내려오는 우리 군인들 결국 서울을 다시 뺏기죠. 이게 일사후퇴. 그 다음에 51년 1월 4일 후퇴. 그 다음에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38도선을 전후로 해서 계속 고지전들이 반복되다가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다. 이승만 정부가 상의 없이 그냥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 그래서 정전협정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결국엔 체결이 되더라. 53727, 50625에 시작해서 53727에 끝난다.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이것도 안 써놨네요. 그리고 나서 53년 12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방 치료로 끝난다. 요거는 전쟁 후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봉암을 얘기하긴 했지만 조소왕하고 구분해서 같은 조씨고 약간 이름 뉘앙스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조소왕과 봉암을 구분하자. 64번. 조소왕은 1917년 대단일칠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했고요. 대단일칠 17년에, 그리고 건강사일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특히 조소왕하면 삼균주의, 정치, 교육, 경제가 다 균등해야 된다. 삼균주의에 의거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초안을 작성한 사람, 조소왕. 대단일칠, 건강사일. 그에 반해서 조봉암 선생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승만 정부 때 야당의 대표였거든요. 진보당의 대표였는데 58년 반공을 국시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처형된 사건이다. 조봉암, 이승만 정부 때고요. 조소암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65번. 박정희 정부 때 큰 시위 2개.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건데요. 헷갈립니다. 63 시위가 있고 3.1 민주구국선언인데 이 2개가 있다는 거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63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 일본이 보이겠죠. 그래서 63 시위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이고요. 민주구국선언, 3.1 민주구국선언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큰 일 중에 하나, 후반부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63 시위는 그 63의 다음 하나 더한 64년이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은 72년에 시작된 유신 체제 너무 지속되니까 76년에 반대하는 그런 구국선언입니다. 66번. 3대 민주화운동 꼭 알아야 돼요. 4, 5, 6으로 시작하는 3대 민주화. 4.19고요. 5.18 광주민주화, 그리고 6월 민주항쟁입니다. 4.19 혁명은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는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붕괴해서 일어난 혁명이죠. 특히 이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참여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4.19 혁명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마감을 하죠.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이라는 그 당시 총리가 과도정부로 잠깐 이어간다. 4.19 혁명 키워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자,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을 이제 뭐 그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5월 17일에 1980년 5.17에 확대를 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죠.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단어는 뭐냐? 시민군이란 단어와 계엄군이란 단어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시민군, 그리고 계엄군의 대치, 그리고 이 당시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까지.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1987이죠. 87년 초에 박종철 학생이 고문으로 치사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턱했는데 억하고 사망했다라고 했고, 시위를 하던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치료탄에 맞았고 결국 치료 도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직선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하고는 달리 전두환 대통령이 4월 13일에 1987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월에 전국의 국민들이 함께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 결과는 뭐예요? 6.29 민주화선언. 그 당시 민정당의 당수였던 노태우 차기 대통령이 6.29 민주화선언을 함으로써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죠. 그걸로 당선된 사람이 또 노태우고요. 자, 67번.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호중법으로 외우자. 보장법. 그리고 노무현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무현정부. 전두환 최전임금법, 최저임금법.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생긴
회의, 남북조절위원회다. 마포의 돼지갈비, 양념 돼지갈비 맛집 조박집을 기억하자. 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조박.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써지죠. 비가 오는 시기 우기, 노태우 기 기본 합의서. 노태우 우기, 비가 올 때 기본 합의서는 비가 오니까 비핵화선언. 그리고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하는 게 기본이다. 여러 가지를 막 엮어서 시간차 두고 가입하지 않고 동시 가입한 게 기본이다. 유엔 동시 가입.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선언이 있어요.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이고요. 노태우 정부 때 결국 88 올림픽도 개최된다. 77, 88. 찍찍폭폭 하셔도 되고 땡은 다 노태우 정부다. 7땡 8땡. 자, 69번.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관련된 키워드들 꼭 기억하십시오. 유신은 72년 10월에 시작됩니다. 10월에 유신헌법이 제정되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한다. 뭐 말이 추천이지 거의 뭐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 긴급 조치를 언제든 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집단에서 선출한다. 간선이죠. 임기는 6년이지만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신이 가능하다. 자, 70번. 전두환 신군부는 8차 개헌을 단행했고요. 이때 7년 단임, 그러니까 7차 개헌이 유신헌법이거든요. 7차 개헌 때 제정된 유신헌법. 8차 개헌으로 단임을 선언합니다. 대신에 길게 하죠. 7년, 6년보다 더 긴 7년 단임. 그리고 역시 간선은 유지하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은 새로운 조직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인단 하면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 하면 박정희, 유신. 자, 71번. 영어는 영삼입니다. 영어는 영삼. 김영삼 정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IMF에 돈을 빌렸다. 사태. 요거 끝난 정부는 언제다? 김대중. 대중, 금을 중시한다. 김중. 금모으기 같은 걸 해서 없앤다. 자, 그리고 영어는 아닙니다만 금융실명제 너무나 중요하죠. 금융실명제 자세히 보면 기역, 이응, 시옷, 자음이 같다. 김영삼명제. 마지막. 왠지 이번에 장면내각이 나올 것 같아요. 장면내각 그동안 문제가 정답으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장면내각은 아까도 얘기했죠. 허삼장사라고. 경부사 허삼장사. 허정 과도 정부의 3차 개헌을 통해서 생긴 내각입니다. 대통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외교 정도 했던 윤보선 대통령이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그 3차 개헌의 내용이 뭐였냐면 허정과도 정부 간선제고 내각 책임제고 양원제다. 1차 개헌 때도 양원제가 표시는 됐었지만 실시는 안 했고 이때는 양원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양원제 정부 장면내각 그리고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내각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그리고 이 장면 내각도 금방 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 4차 개헌을 했다는 거.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이 미비하다. 소급해서 적용하죠. 소급 입법.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돼요? 5월 16일. 61년 5월 16일. 앞으로 해도 6.1516, 뒤로 해도 6.1516. 61년 5.16 박정희 소장의 군사정변으로 붕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드셨죠? 마지막으로 한 두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수고하셨어요.